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2분기 이제 어닝콜 수요일 동부 시간으로 한 4시 반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를 미리 보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뉴스 기사들도 슬슬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볼까 하고요. 포커스원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연 기관은 별로 일단 타는 냄새가 아무래도 연료 타는 냄새가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무슨 보조금이 제조사한테 준다 이상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 사는 사람한테 직접 찔러주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모델 3 살 때는 텍스 크레딧이 남아 있어서 그 페이즈 아웃 되는 상황에서 제가 샀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주정부. 근데 이게 주마다 달라서 일단 뉴욕주에서 줬던 거는 사는 즉시 차값에서 그냥 까줍니다. 세금 딱 보조금만큼 아예 딱 최종 다 사는 것만큼 다 세금 붙이고 한 다음에 그만큼 딱 까줍니다. 바로 사는 즉시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찔러주고요. 중앙정부 텍스 크레딧은 연말 정산할 때 세금 낼 거에서 바로 그 내는 폼이 있어서 그걸로 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 소비자한테 돈을 찔러주는 거죠. 그건 정말 큰 겁니다. 진짜 큰 거고요. 그게 없어지면은 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 정도 수준으로 팔면은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사실 보조금을 받는 거라서 토요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보조금을 일찍 탕진해 버렸는데 좀 아깝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붙는 보조금은 살짝 좀 더 싸거든요. 현대기아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얼마나 팔았는지 그 아이오닉 9형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늦으면 한만 늦어도 그러니까 딱 2025년이 그러니까 분기점이겠지. 이대로 팔면은 3년 안에 소진되는 건 확실합니다. 빠르면 진짜 빠르면 뭐 내년 말에도 다 소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얼만큼 파냐가 걸려 있는 거니까요. 미국은 그 캡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 경쟁력을 아이오닉 6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빨리 대량 생산해서 그래서 2024년형 뭐 2023년이니까 내년 말에 이렇게 미국에는요. 한국엔 더 일찍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쯤이든 어쨌든 없어질 때 부디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놔서 좋은 싸움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닝콜에 대한 예측인데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죠. 이건 레비뉴고요. 이거는 어닝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레비뉴는 월가의 예측과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거의 다른 적이 없죠. 여기 지금 일렉트릭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뭐 예측하는 일종의 신종, 뉴 플랫폼에서 예측하는 건데, 이 블루가 그런데 범위도 너무 넓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월가, 보수적인, 월가의 예측과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예측치를 보면, 20년 2분기에 살짝 갭이 벌어진 걸 제외하고는 거의 월가의 트렌드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차를 좀 덜 팔았죠. 코로나 봉쇄, 그 상하이 공장이 셧다운되는 바람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레비뉴는 지금까지 거의 이 정도면은 월가의 예측이 거의 다 맞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을까, 이 트렌드를 따라갈 것 같다. 후반기에는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터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데 좀 이렇게 수그러들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3분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이렇게 될지는 월가가 좀 보수적이라서 근데 어닝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는지는 너무 너무 틀리죠. 이게 그린라인이 요거 설명 그린라인이 실제 액츄얼입니다. 이미 초장부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틀렸고 항상 서프라이즈가 난 게 아니라 쇽도 났습니다. 이게 예측치랑 실제랑 이제 언더로 나면 이제 쇽이죠. 그러다가 다시 서프라이즈. 여긴 거의 그래도 이 정도면 2021년 1분기는 거의 그 이 정도는 맞췄다고 봐야겠죠. 근데 바로 갭이
너무 나죠. 그러다 좀 맞췄다가 틀렸다가 예, 그 대충 이 정도면 뭐 2022년 1분기 차이는 야 이건 너무 크다. 그래서 도대체 어닝은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혁신 그리고 원가 절감 그 혁신으로 인해서 그게 도대체 가늠이 안 되고 그 신 프로덕트, 뉴 프로덕트라든지 예를 들면 슈퍼차저를 도대체 얼마에 만들고 얼마에 이득을 벌고 혹은 관리비라든지 거기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뭐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잘 모르고 이런 것도 있겠죠. 솔라 패널 디플로이먼트, 그 솔라 패널 깐 게 지금 이번 2월에서 저희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패널을 진짜 많이 깔았다라는 거죠. 물론 루프탑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엄청 재미를 못 봤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한 마진이라든지 이 회사의 혁신적인 것들도 제조 혁신이 크기 때문에 어닝은 도대체 얼마나 해먹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고 어닝 쇼기 날 수도 있고 뭐 대충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약간 서프라이즈가 좀 더 많이 났는데 예측치가 근데 이 정도면은 아직 이 정도 샘플링이면 뭐가 뭔지 이건 모른다. 다만 살짝 아무래도 셧다운한 기가 상하이가 그렇게 많이 작동을 하지 못한 점과 새 공장을 2개나 지금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월가 예측치가 그래도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갭이 이 정도로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역대 통계로 봤을 때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이 어려운 와중에도 어떤 혁신을 이뤘을지 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월가의 보수적인 수치도 다음 분기에는 어닝조차도 엄청 좋을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세츄레이션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지 근데 워낙 이거는 앞으로 3분기를 예측하는 거라서 이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는 근데 저도 월가의 예측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주식적인 면을 그래도 잠깐 보면은 year to day로는 지금 S&P 500 대비해서 언더 퍼포먼스 좀 안 좋죠. 지수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테슬라 주식의 행보를 보였다면은 근데 오롯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S&P 500 대비해서 forward price to ratio이죠. 8.8이거든요. 근데 하이일 때는 뭐 거의 24배에 육박했었으니까 다음은 아까 뉴 프로덕트도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H백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여전히 많고 그렇죠. 테슬라 모델 S 무슨 화생방 무슨 바이오 디펜스 모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에 노하우가 있어서 집에도 H백 시스템 결국 솔라 패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상 건축 사업이라고 집을 사실상 위를 다 짓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테슬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차에서 큰 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터리에서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들을 H백 시스템에 여전히 관심이 많다. 공해라든지 인구 밀도가 워낙 떨어져서 공기가 좋긴 하지만 요즘 대도시의 이 미국도 공기가 좀 탁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좋긴 하지만 요즘 산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폴론도 있죠. 그래서 H백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고 테슬라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자, 다음은 경쟁사 얘기인데요. GM은 무슨 신모델을 낼 때마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 거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참 쉐비 블레이저라고 디자인은 참 이쁜데 SUV에 이제 본격적으로 캐딜락부터 해서 고급 모델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고요. 물론 그리고 베라 CEO도 뭐 당장 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목표가 아마 2025년인데 글쎄요 2025년에 테슬라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파나소닉 얘기도 그렇죠. 결국 주행거리도 계속 늘고 있고 제조 혁신으로 더 원가를 더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글쎄요 계속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내연기관 차들은 나오면
테슬라보다 광고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 봐달라 테슬라보다도 낫다 그러는데 그냥 저는 광고의 말로 듣지 실제로는 스펙을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진 않는데 일단 GM은 보조금이 없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그때 2025년에는 마크업이 없겠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변에 이제 새 차 사시려는 분이 가깝게 있는데 좀 마크업을 덜 붙이는 현대기아차 딜러를 멀리 가서 했는데 비싸게 부른 딜러가 조언을 해줬는데 그건 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소리지 결국 너 가면은 차 딜레이 될 거라 그랬는데 정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주기로 한 날짜에서 지금 2번이나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차가 뭐 준비가 안 되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누군가는 돈을 더 지불해서 있는 차를 가져갔겠죠. 참 여전히 마크업이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냥 차인데도 인기 있는 모델들은 장난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은근슬쩍 옵션이 더 있는 차를 사게 하면 마크업 없이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옵션에 큰 이익을 붙였는지 알 수 있겠죠. 가격이 그래서 이게 48,0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 더 정확한 스펙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왠지 주행거리도 옵션이 될 것 같은 다 하이 퍼포먼스까지 하면 66,000달러에 육박을 하고요. 그때는 제발 지금 얘기한 이런 마크업 같은 상황이 없기를. 그리고 GM도 다이렉트 세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릴지언정 표시된 가격으로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크업이 너무 심해서 그러네요. 앞서 얘기한 그런 보조금도 마크업으로 다 소진이 되긴 하겠네요. 충전 속도도 190kW로 이렇게 임프레시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써보면은 200에 준하면요 그거를 또 얼마나 밀어주는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저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저 속도에 참 민감했었는데 190이나마 뭐 절반까지 밀어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델이 내년에 나오는데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광고로 듣습니다. 근데 재미난 경쟁사 얘기로는 리막이라고 아시는지요? 그 슈퍼카 만드는 여기 쓰인 파워트레인이 지금 이게 부가티사나로 가서 지금 그쵸 이게 다 한 통속이죠 폭스바겐이랑. 그래서 포르쉐가 여기에 파워트레인을 좀 가져다 좀 튜닝해서 쓰는데 현대도 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여기서 배터리를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좀 더 특화된 슈퍼카를 아주 특화돼서 비싸게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4680 넘어. 그러니까 지름은 46mm가 맞는데 높이가 80mm거나 그거 넘거나 루머긴 한데 짧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국내에 제가 듣기로는 배터리 회사들이 이 4680이 아니라 4680의 변화 버전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해서 한국 기업과 뭐가 있나? 이런 또 좋은 이런 슈퍼카로 현대기아차도 이런 걸 내놓아서 이미지를 쇄신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현대기아차가 여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파워트레인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협업을 했으면 코닉세그라든지 에스톤 마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결국 전기 슈퍼카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린 웨이브는 무시를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리막이랑 좀 뭔가 얘기들이 지금 커스터머 어그리먼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지금 새로 개발한 배터리 팩에서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기차는요. 파워트레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배터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풀셋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주행거리부터 해서 결국 힘의 원천은 배터리입니다. 물론 대량 생산할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리막 같은 회사가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 내연기관하고도의 짝짝꿍을 좀 생각하는지 여기서도 4680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포르쉐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4680이 이렇게 대세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정말 흥미롭게 읽었다. 진짜 더 희망회로 돌리면
예, 포르쉐가 근데 물론 이제 LG의 그런 파우치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42680으로 갈지 혹은 그 변화포 예, 한국 기업들도 조금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슈퍼카들 회사들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리막이 더 발빠르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카들 회사들 보면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연기관에 뭐 포드라든지 잘 만들어진 내연기관을 튜닝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파워트레인을 더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막 입장에서는 전곡을 찔렀다. 결국은 배터리다. 리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테슬라 플레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거 딱히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타이어를 바꿨던 드래그 레이스에서 이제 쿼터 마일을 400m 주파죠. 8.7초에 끊었습니다.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일각에서는 뭐 직발만 빠른 차? 아니 그게 어딥니까? 테슬라가 다 쫓아오니까 원래 슈퍼카의 덕목은 빠른 가속력과 직선을 굉장히 빨리 주파하는 맛이었는데 테슬라 때문에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하죠. 플레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진짜 아주 초상위급이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거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운전자가 밟기만 하면 되는 차입니다. 딱히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고 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컨시스턴트하게는 플레드가 훨씬 더 일반 운전자가 성능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슈퍼카의 밸류도 이렇게 깎아먹는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카인드라이브 말대로 역사의 길이 남을 버전들이고 정말 차를 바라보는 완전 패러다임을 싹 다 바꿔버린 대단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